자, 이어서 5번 함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9쪽이고요. 19쪽이고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는 5회입니다. 자, 다른 거는 했고요. 5회를 할 건데 5번을 할 건데 5번 한번 볼게요. 5번은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함수는 VLOOKUP도 있고 weekday라는 함수도 있네요. 자, 이 weekday라는 함수는 이게 월요일이면 뭐 0, 일요일이면 화요일이면 1, 뭐 이런 식으로 숫자 값에 대응해 주는 함수고요. VLOOKUP 함수는 찾는 함수예요. HLOOKUP, VLOOKUP 이런 것처럼 lookup이라는 함수는 찾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게 1인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먼저 이걸 찾아요. 그래서 1이라면 이게 먼저 이렇게 답을 찾았겠죠. 그러면 이 1을 여기 구분표에서 VLOOKUP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 2, 3, 4 요거부터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weekday 함수를 쓸게요. 는 w 자 weekday라는 함수를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열어줬습니다. fx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날짜를 나타내는 수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날짜 뭐를 이용하라 그랬냐면 생년월일을 이용을 하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누구 거를 구하는 거냐면 이 김서연 거를 구하는 거니까 다른 생년월일 누르시면 안 되고 김서연의 생년월일을 콕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돌아오는 반환값이 1이냐 2이냐 3이냐 요거를 계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는 D28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해주겠습니다. 리턴 타입 값은요.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일요일을 1에서 토요일 7까지는 유형 1. 그럼 1이래요. 근데 우리 일요일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일요일이 7이고 월요일이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인 거는 유형을 2로 하래요. 지금 우리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같거든요. 형태가. 그러면 우리는 유형을 뭘로 쓰래요? 2로 쓰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얘를 보고 참고할 부분을 보고 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다면 확인 한번 누를게요. 확인. 그럼 7이래요. 그러면 이제 찾는 거예요. 뭘로? VLOOKUP 함수 이용해서 요 테이블에서 요 두 번째 값을 찾으면 일요일이라고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더. 우리 등수 구할 때 여기 중에서 이게 몇 등이냐라고 할 때 했었죠. 여기 중에서 여기는 이 값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번지 F4를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한번 해보죠. 자, 위크데이 앞에다가 커서 클릭한 상태에서 네, 무슨 함수? VLOOKUP 함수를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 네,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부를 텐데 그냥 부르는 것보다 VLOOKUP 함수만 우리가 참고를 할 거니까 VLOOKUP 쪽에 클릭을 아무데나 하시고 FX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7을 찾았어요. 짝꿍은 7이에요. 찾고자 하는 값은 이미 7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찾을 거니에요? 테이블 어레이. 천열의 이건 아니고 자 테이블 어레이는 요거요. 추출하려는 표, 참고하려고 하는 영역 어디였어요? 아까 여기였었죠. 자, 제목 안 씁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제목을 쓰는 함수는 함수에서 제목 들어가는 함수는 그냥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dsum, daverage, dcount a 뭐 요 정도 d가 들어간다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는 여기 1부터 일요일까지로 잡아주시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저 지금 뭐가 틀렸네요. 지우고 다시. 자,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선생님들은 F4를 한번 누르셔야 돼요. 자, F4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 절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F4 누르셨죠? 저도 일단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값을 추출하는 열 번호를 적으래요. 열 번호. 지금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블럭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정확하게 일치하니 예, 그러면 0 비슷하게 일치하니 그러면 1 적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90점부터 100점까지를 수로 해라. 이런 건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이면 월요일, 2이면 화요일 정확하게 일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0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0.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각각의 점수가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절대 번지를 안 했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세요. 자, 절대 번지를 여기를 안 했다면 이 상태였다면 확인하면 일요일은 잘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채웠을 때 네, 어때요? 오류값이 뜨죠. 범위가 그 가운데 테이블 범위가요. 이렇게 한 칸씩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그러니까 7번 할 때는 여기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맨 빈칸에서 하라고 하니까 얘가 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곳은 F4 절대 번지를 꼭 한번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네,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여기에 표 2에 기부 횟수가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회원들의 기부금 총액을 구하래요. 지금 어떤 거? 빈도수가 높은, 그러니까 기부 횟수를 가지고 빈도수를 구한대요. 다른 걸로 안 하고. 기부 횟수가 많은 그 빈도를 가진 회원들을 가지고 기부금 총액을 구한다고 하네요. 이 썸이프가 기부 총액을 구하는 걸 거고요. 빈도수는 모드예요. 모드 함수로 빈도수를 구합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먼저 빈도수를 구할게요. 는 mod 자 더블 클릭 따당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뭘로 빈도수를 구한다 그랬어요. fx 누르고 자 뭘로 이거 썸이나 에버리지나 맥스하고 똑같아요. 기부수를 구하고 기부 횟수로 빈도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썸 블럭 잡듯이 쭉 블럭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는 기부 횟수니까 기부 횟수. 여기를 블럭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요걸로 빈도수 구한다 그랬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쭉 블럭을 잡을게요. 그럼 빈도수가 많은 게 아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6인가 봐요. 6은 3번 발생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많아서 이 빈도수가 많은 이 기부금 총액으로 우리가 합계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 자, 됐습니다. 모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썸이나 에버리지나 맥스처럼 그냥 기부 횟수만 블럭을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썸이프를 이용을 해서 기부금 총액을 구할 거잖아요. 자, 앞에다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sum if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해주시고 자, fx를 누르도록 할게요. 어디다 놓고 좀 앞쪽으로 놓고 fx 여기다 놨다면 fx 눌렀는데 모드야? 아닌데 sum if 나와야 되는데 그냥 sum if 콩 찍어주시면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 뭐냐면 이거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이에요. 솔직히 요 빈도수는 조건이거든요. 여기에서 6, 요것만 찾는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조건 범위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옮겼어요. 자,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X 하시고 예, 여기 조건으로 오셔서 컨트롤 V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렌지 값 정하겠습니다. 렌지는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이에요. 지금 여기 중에서 자, 지금 보면 아마 이해될 거예요. 여기 중에서 조건에 맞는 이것만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조건은 지금 이미 이렇게 걷어놨거든요. 6이라고. 그러면은 이 렌즈는 어디겠어요? 이 중에서 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를 블럭을 잡으셔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썸 렌즈만 합계를 구할 실제 셀이요. 합계는 어디를 구해요? 요 기부 횟수에서 조건에 맞는 요 셀들의 뭐를 합계를 구하냐면 기부금 총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부금 총액이 블럭으로 잡혀야 되겠죠. 이게 좀 어렵죠. 그냥 항상 여기 값 나온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얘는 옮겨버렸으니까.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여기를 선택하시고 여기를 읽어봤을 때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 그래, 조건은 여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모드는 뭐지? 하고 아, 얘는 조건이구나. 조건에서 6이니까 조건 내가 잘 검출했네.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 썸 렌즈는 기부금 총액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함수는 네, 어렵지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ITQ 엑셀은 어제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ITQ 엑셀은 함수가 좀 비슷비슷하게 계속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해도 가능한데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은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많이, 그러니까 범주가 넓어요. 그리고 문제가 조금 자주 변동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함수마법사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에 쭉 나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함수마법사 이용하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습하고 생각하고 막 이래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함수가 좀 늘을 것 같습니다.